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광선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에 한국정보인증을 포착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인데요.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했네요. 다음으로 9월 28일에 CJ 대한통운을 매수했습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부문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네이버와 전략적인 제휴를 최근에 맺으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10월 5일에 유엔제를 포착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비대면 서비스 선점 기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2일에 호텔 신라를 매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지난 5일부터 제주 면세점이 부분 개장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 83,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9일에 메디포스트를 매수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업 선두업체인데요. 국내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 34,000원 제시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인증 현재가 짚어보면 2.33% 하락한 7,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 현재가 보겠습니다. 1.24% 내린 15만 9천 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76% 하락한 4,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현재가 바로 보시죠. 1.32% 하락한 7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1.02% 내린 29,0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신규 종목까지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저가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야겠죠.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포착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 오늘부터 또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장 관심주 보시죠. 네, 신광선 매니저는 오늘 대한과학을 선택하셨고요.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정석일 매니저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선택하셨는데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대한과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죠. 불안한 부분인데 네. 전문가로서 종목을 뽑기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그쵸. 많은데 근데 시장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도 이 종목이 조금은 연말까지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대왕과학이라는 종목 한번 들고 나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용 실험기기, 초저온 냉동기 개발하는 이 유통하고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독감 관련된 콜드체인 문제들이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독감 백신 관련돼서 상온 노출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연말까지 모멘텀을 좀 봤을 때는 모더나라든지 파이자에서 임상 상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 연구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자세한 시판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들고 있는 임상 상상이 들어가고 있는 백신 후보 물질들이 대부분 혹시 마이너스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만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저온 관련된 이 보관 문제가 앞으로 많이 좀 대두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미국의 주에는 대학병원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의료 시설 자체의 그런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인데 실제로 미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주마다 대학병원이 1개소에서 많게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워낙 미국이 땅덩어리 큰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백신이 만약에 나왔을 때 전 세계 인구, 특히 미국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저온 관련된 보관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 부분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왕과학이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때 저온 냉동고를 영하 80도 이하까지도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샘플을 보관할 수 있는 혈청, 뭐 항체, 세포, 각종 의료 샘플들을 보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백신은 치료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인데도 희망이지만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마 연말에 이에 대한 시판 일정이 좀 나온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어느 정도 불쿠션을 마무리하고 이제 실제로 시판 확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왕과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은 조금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네. 지금 시장이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장이죠. 다시 그렇죠. 코로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그 이후에는 또 이와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과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대왕과학이 이제 10월 21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사실은 작은 종목이에요. 800에서 800억 정도 이하인 종목인데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제로 하는 일은 일신바이오가 실제로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품절 주죠. 유통 기수가 별로 없는 종목들이 좀 더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때 매력적인 이 가격대를 주기 때문에 대왕과학이 현재는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감 백신 관련된 상온 노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10월 21일, 22일 날 이 두 차례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21일 날 상한가 갔는데 이때 이제 최대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눌림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1,1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만 원 선 정도 내외로 매수가로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전고점 근처죠. 13,000원 선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8,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과학 1,150원 지나고 있는데요. 매수가 1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신광선 매니저는 대한과학을 선택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석일 매니저,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시장 좀 억누르고 있는 게 대주주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들이 좀 이제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강한 이제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맘스터치라는 이런 햄버거 이런 프랜차이즈업을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쪽으로 해가지고도 매출 비중 한 89%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 한 식자재 쪽 유통하는 데 있어서 한 매출 비중 한 12%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프랜차이즈를 통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다른 햄버거 브랜드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 맘스터치의 이제 점포 매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KFC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햄버거 브랜드들이 있죠. 이 햄버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증가하는 매장 수가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옆으로 쭉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맹점이 가져가는 이익이 한 2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런 점포 수가 확장되는 속도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더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지금 1,279개 정도의 점포가 지금 출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목표가 한 70개 정도를 이제 추가 점포를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한 36개 정도를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올해 한 70개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 회사의 장점으로는 이제 사모펀드 2019년 11월 달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사실 그 이후로 주가 움직임은 좀 부진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번 좀 크게 빠지고 나서 아직까지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연일 쏟아지는 게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모펀드 이제 매각이 된 이후에
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조조정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년 11월 달에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이 된 이후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업종 말고도 친환경 세제 업체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화학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부를 모두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부분에서 좀 이익을 좀 이제 비용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구조조정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가맹점도 이제 이 회사가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매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둘 정리가 되고 나면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혹은 이런 배당 확대라든지 해가지고 조금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지금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좀 하나의 담비 같은 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이제 8월 달하고 9월 달에 지금 5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한 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그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자사주 취득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배당이 아직까지는 뭐 확대가 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배당도 점점 늘릴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이제 좀 이제 매각 인수를 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하나둘씩 챙겨 나가야 되는데 아마 첫 번째로는 배당을 좀 확대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을 조금 챙기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확대라든지 뭐 이런 그 사업 정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좀 시장하고 조금 무관하게 상승 여력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해머러 푸드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시장을 방어하면서 시장의 변수를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 같아요. 해머러 푸드 서비스 지금 21선에 잘 걸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실제로 아까 이제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매각이 된 게 주당 한 3,500원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사실 매각이 된 이후로 3,500원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500원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크게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구조조정 효과가 조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00원대를 조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3,000원 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그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이제 매각 가격이 3,500원 정도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려고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대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됐었던 한 2,8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머러 푸드 서비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손절가 2,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시장 전략 듣고 정리를 할게요. 신강섭 매니저부터 전해주시죠.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현금 보유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고 전문가로서 이제 지금 삭감마가 코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이 나가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가로서는 그래도 시청자분들 좋은 종목을 좀 소개시켜주는 이제 세일즈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포인트만 간단하게 집어드리면은 코로나 백신 치료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시는 종목들 여러분들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한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유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하락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이 날짜로 기간으로 본다면은 11월 둘째 주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가지고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11월 둘째 주까지는 현금을 좀 최대한 보유하는 상황에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정석일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최근 시장에서 지금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보자면 지금 프랑스나 뭐 독일 이렇게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지금 투심을 악화시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유럽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의 이슈가 좀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엔 좀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증가는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조금 살려놨던 경기들이 좀 크게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분적인 봉쇄 조치 정도로만 아마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큰 폭의 좀 하락보다는 당분간 조금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대선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뭐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조금 조만간에 이제 투심이 회복될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옥석 가리기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뽑아 놓으시는 전략이 가장 이제 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트레이딩을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 공략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버티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